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미 그때 다 겪어봤고 이번에 또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세금도 세금이긴 한데 대출이 문제. 그리고 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 자금이 꼬이는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요.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이게 분양권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상급지 갈아타기가 분양권이 훨씬 좋지 않을까. 주장에 샀던 분양권은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저는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분양권을 샀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4년 동안 청약만 넣었는데 안 됐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가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살 거예요, 집을. 빨리. 네, 빨리. 집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2026 주목해야 할 입지와 분양 단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서초에 보면 아파트 재건축하는 곳, 그리고 반포 단지. 두 번째는 뉴타운, 흑석 뉴타운 구역이랑 구역, 장위 뉴타운 네. 구역 관심 가지면 좋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르고 서울과 수도권 다르고 또 지방이 다른데 그렇게 다 다른 시장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하셨지? 부동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으로? 그게 참 읽기 전에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난 리서치를. 근데 이미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미 그때 다 겪어봤고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되고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 플랜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여쭤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상급지로 갈아타기 강의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했었어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네. 법인 거겠죠?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세금. 세금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드는데 동의하세요? 어때요?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봤을 때 뭐 세금도 세금이긴 한데 그래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는 세금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허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대출이 문제예요. 대출.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 이걸 갈아타기가 어렵고, 그리고 네.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팔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집을 내놨는데 6개월 이내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자금이 꼬이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지 가는데 못 파는 거예요. 스텝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분양권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제 나는 1주택으로 기존 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분양권으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사잖아요. 네. 사고 나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요. 근데 이때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서약을 해야 돼요. 이 서약이 뭐냐면 기존 주택을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처분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처분이 입주하고 6개월 이내면 하면 되니까 그게 기간이 길잖아요. 지어질 때까지. 네. 지어지고 나서 내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기존 집 팔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어지고. 근데 이걸 내가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초반에 내가 분양권 샀다. 그럼 보통은 이제 기간이 3년 정도 되니까 되고. 3년 되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 하면 되니까 3년 3년 6개월 정도까지는 시간 확보가 되잖아요. 그 안에 팔면 네. 되니까. 그래서 또 좋은 점은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분위기 좋아요. 그러면 이게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미리 사두는 약간 선점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가 분양권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분양권을 사는 게 더 네. 기존 주택을 처리하는 네, 데도 맞아요. 처분하는 데도 유리하고. 근데 네. 그럼 기존 주택이 내놨는데 막 빨리 팔려고 그랬어요. 그럼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월세를 살던지 뭐 그렇게. 맞아. 일시적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몸테크를 네, 해야 맞아요. 되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요즘에 네. 진짜 부동산 관련해서는 몸테크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근데 몸테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쪽이세요? 몸테크, 근데 보통 우리가 몸테크를 했을 때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재건축이나 그쵸. 재개발되는 일단 곳에 떠올리는 게. 내가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서 그냥 내가 버티는 거예요. 이게 네. 될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네. 아니면 뭐 아까 말씀처럼 잠시 내가 월세로 가서 네. 뭐 다른 걸 좀 사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월세를 산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안 맞아가지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월세의 목적은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 집은 있으니까 그 집을 팔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월세로 가고 그 목돈을 가지고 집을 다른 곳에 사둔 거죠. 집을 분양권을. 집을. 그때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샀어요. 입주장의 분양권은 분양권이 이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 시기가 있어요. 보통 뭐 입주 시기를 2달에서 뭐 2달 반 정도 주기도 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잔금을 치러야 돼요. 아. 우리가 중간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그 입주 시기에는 뭐 잔금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 그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잔금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는 뭐 분양을 받았다. 네. 내가 당연히 잔금 칠 수 있겠지라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 기간 동안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도 그럴 있고 수 뭔가 뭐 집을 팔려고 하면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입주 시기에 그 잔금을 못 치르는 거예요.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은 그러면 입주를 얼마 안 네. 남겨둔 그렇죠. 또는 거의 입주 시기에 네. 있는 분양권. 근데 그 시기에는 잔금을 빨리 상환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 상환을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연체이자가 보통 8%, 16% 정도로 되게 높아요. 매달 부과가 돼요.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져요. 내가 연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압박을 받죠. 어떻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 집을. 되게 그러니까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하게 내놔요. 저도 그때 입주장에 샀던 분양권은 시세보다 거의 1억 이상 저렴한 거예요. 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산 거죠. 네, 저는 월세를 살고 거기는 임대료 주고 네,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아까 몸테크를 할 수 있다면은 해도 좋다고 보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 녹물 나오는 집을 견딜 수 있다면이라는 말씀이신 건지 네. 아니면 보통 그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어떤 전세는 조금 싸고 네, 또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사는 매매 가격은 또 네, 네. 비싸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신 네, 맞아요. 말씀이신 건지.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뭐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그렇게 되는 단지는 전세가율이 정말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뭐 매매 전세 갭으로 사두고 싶다 했을 때는 정말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실입주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대출을 받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사는데 여건은 안 좋겠죠. 하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시간을 버티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버틴 만큼 더 좋은 게 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를 버티지 못한 분양권 매물이 네. 쏟아지는 지금 다시 없을 기회가 온다. 네.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그거는 갑자기 처음에는 이제 뭐 분양권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나는 요거를 나중에 입주장에 뭐 전세를 줘서 내가 뭐 잔금 치러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실거주를 하는 건 아니니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나온 거예요. 유기체 대출 규제 나왔죠. 10, 15 규제 나왔죠. 전세를 못 맞추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세를 맞추면 뭐 세입자 아까 전세 대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10, 15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그 분양권을 사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뭐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이게 15억을 넘어버리면 대출이 4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분양권 샀을 때는 15억이 안 넘었어요. 6억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입주 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시세 기준이거든요. 갑자기 15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럼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2억이 모자란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매물이 저도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여기 나중에 확실하게 역세권이 되고 되게 괜찮은데 여기 왜 마피가 있지라고 보면 규제가 묶이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급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내놓기 싫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2024년도에 보면 그 광명에 보면 트리우스 광명이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입주장이 일시적으로 마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광명은 끝났다. 광명이 이제 하락한다. 근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마피가 나오는 거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피 적용해서 금액이 거의 33평 기준으로 10억에서 11억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얼마냐면 1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걸 조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산 사람은 그 10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5억이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 그렇게 자주자주 할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은 거예요? 저는 정말 저의 그 타깃은 이제 처음 부동산 관심 갖는 분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나이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제 앞에 정말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쉽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시작할 때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그냥 나는 집을 사봤으니까 집 한 번도 안 사본 사람한테 정말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라는 내 생각을 경험을. 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하나 얘기 다 해준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 그냥 할 게 많아요.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와. 네. 저희가 또 오늘 뭐 세비치 작가님 뵙고 또 이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만은 그 유튜브 채널을 가면은 세비치 작가님께서 초등학생에게 얘기하는 언어로 방송은 중학생한테 하는 기준인데 초등학생 기준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초등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낮아서 청약은 하고 싶지만 안 되고 초기 자금도 적은데 새 아파트는 사고 싶고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3040 무주택 실거주자들이 이 책의 첫 번째 타깃이다. 그럼 이들에게 조언을 한마디로 초등학생 스타일로 조언해 주신다면? 저는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그냥 분양권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저도 거의 뭐 4년 동안 청약만 넣었는데 안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시절로 가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무조건 살 거예요, 집을. 빨리. 네,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그게 내가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집이 내 돈에 맞게 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집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그게 내가 갈아 살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네. 집이 아예 없는 거랑 있으면 걔가 결국 나중에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계로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내가 집을 사는 시기를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집 사는 시기를 미루지 말아라. 그 다음에 확산 독자층도 있대요.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서울 수도권의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구축에 거주하는 1주택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똘똘한 한 채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똘똘한 신축으로 간단 말이에요. 계속 시장은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길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세금 규제 나오고 하면 내가 못 팔 거다. 양도세 뭐 많이 나오고 할 거잖아요. 버틸 거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내가 새 아파트 사서 길게 가져가야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축에 사는 분들은 박탈감 많이 느끼겠죠.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자금이 적으니까 못 가겠구나.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분양권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금이 한 번에 다 필요한 게 아니라 기간을 나눠서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잔금만 치를 여력이 된다 했을 때는 분양권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새 아파트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되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금 치를 여력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 그때 지난 그 시점에 그러니까 몇 년의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짧게는 몇 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은 어떤 걸 주실 수 있으세요? 대출 활용 팁.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내가 대출을 받는다 했을 때 내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요. 그 은행에 가면 대출 잘해주겠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거래 은행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 굳이 내가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가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서 대기업 뽑아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반나절 이상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대출 상담사가 뭐냐면 그 은행의 대출 영업 사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전화를 하면요 상담을 다 해줘요. 은행에 전화해서 그 은행의 대출 상담사? 아니요. 그분들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동네 부동산에 가면 대출 상담사 그분들 명함이 다 있어요. 은행별로. 뭐 하나은행 그런 것도 뭐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전화하면 돼요. 제가 여기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대출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한도는 어떤가요? 이자는 어떤가요? 라고 은행에 물어보지 말고 유선으로 그분들이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은 모든 은행을 커버하시겠네요?
아, 은행마다 있어요. 아, 은행마다? 네, 그래서 몇 군데를 그래요? 내가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 저도 하면 느꼈던 게 그 대출도 손품이 필요해요. 내가 많이 알아볼수록 나에게 더 좋은 적합한 은행을 찾을 수 있거든, 대출을. 그래서 그렇게 쭉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제일 괜찮은 은행을 픽을 하는 거죠. 손품. 저희가 몸테크도 얘기하고 발품은 뭐 익숙한데 네. 손품까지. 네, 대출도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해요. 네, 근데 진짜 전화하고 알아보고 네. 손품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사람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상담사가 확실하게 이분이 뭐 그 은행에서 하시는 분이 맞냐라고 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을 받으면 그 대출 상담사의 그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은행연합회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이 확실한 대출 상담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아, 은행연합회에서 있어요. 검색해 볼 수가 네.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확인해서 그분에게 상담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꿀팁을 오늘 대방출.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왜 인기 강사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께 또 2026 주목해야 할 입지와 분양 단지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네네네.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이걸 조금 나눠서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근데 여기 서초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일반 분양할 거거든요. 거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거기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고, 그리고 반포 1주공, 주공 1단지가 있어요. 거기도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해요. 아, 그럼 분양권에 관심을 가지란 말씀이신 거죠? 일반 분양을 하니까 뭐 청약을 해볼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뭐 전매가 풀리면 그것도 도전해볼 수 있고, 관심 가지면 좋고. 두 번째는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뭐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 9구역이랑 11구역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할 거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좋고, 그리고 장위 뉴타운이 있어요. 성북구에. 장위 뉴타운. 네. 거기 10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계속 최근까지는 그 교회 때문에 지연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빼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뉴타운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입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관심 가지면 좋아요. 되게 폭이 넓네요. 진짜 그 네. 핫하다는 반포부터 시작해서 네, 네. 대장주와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뉴타운. 하나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는 그 고향에 창릉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GTX-A가 우리가 부분 개통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창릉역이 생겨요. 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 가지면 되게 좋고, 그 남양주에 왕수 신도시가 있어요. 3기 신도시로. 거기도 아직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거기는 이제 GTX B동선, 9호선 또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기가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확실한 교통 호재가 딱 들어오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분양가가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공공 분양 형태로 하니까 상대적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좀 가점도 되고 무주택이고 여건이 되는 분들은 뭐 청약도 노려볼 수 있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아니, 그 부분은 없어요. 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올해 예정된 단지라서. 머니올라가 할 일 했네요. 네. 책에 없는 내용까지 네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하면서 되게 오늘처럼 또 보람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고, 마무리 질문은 이거를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 공무원 김세희, 10년 전? 네. 그 이전에 공무원 김세희가 네. 지금 많이 있을 거잖아요. 세비치 작가를 꿈꿀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어쨌든 지금 10년 전의 내 모습을 갖고 같은 고민을 살아가고 있는 네. 뭐 인생 후배일 수도 있고 경험이 아직 없는 그런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 한 말씀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제 인생이 그냥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그렇게 산다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의 욕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너무 평범하니까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 저는 너무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강사요? 네. 그래서 나는 강사가 되고 싶은데 이미 나의 인생은 공무원으로 정해진 게 아닐까? 생각하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시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냥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제 저에게 이제 큰 차이였고, 그리고 이제 그걸 함에 있어서 단기간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뭔가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도전을 하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았어요. 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타고난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컸던 거는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그래도 나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그래도 해보고 싶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할 때 제가 그냥 컴컴한 그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고 싶었는데 뒤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해온 시간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보자. 그래서 그걸 포기 안 하고 해봤더니 기회가 왔어요. 내가 투자한 게 이만큼인데 네. 여기서 포기할 수 너무 없다. 아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이 제가 했던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계속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뭐 저처럼 강의도 하고 했던 분들이 다 이제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재능이 많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해온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계속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오고 제가 이런 채널에 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강사도 되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의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놓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있다고 하셨잖아요.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네. 그때 포기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없는 거죠. 없죠. 근데 그때 돌아보니까 그동안 들인 노력과 노고가 네. 아까워서 네. 계속 갔더니 네. 그때 열린 거예요. 맞아요. 그럼 물이 끓는 점을 맞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아, 제가 지금 3천만 원 있는 사람 뭘 해야 돼요라고 여쭤볼 질문을 남겨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질문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너무 이렇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3천만 원 그래도 여쭤볼게요. 왜냐면 세비치 작가님의 그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인기 썸네일 중에 지금 3천만 원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네. 3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뭐 해야 돼요? 3천만 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시기마다 되게 다른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찍었던 시기에는 가능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맞아요. 우리가 뭐 몇 매매 년 전세 전이었어. 계부로 해서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뭐 3억짜리 아파트다. 뭐 그러면 뭐 전세가율이 뭐 되게 뭐 80% 이상 뭐 다 된다. 그러면은 뭐 그 정도 금액으로 그렇죠. 가능한 할 것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구축에다가 상품성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사려고 해요. 안 보죠. 거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칫 그렇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팔리지도 않고 나중에 역전세만 나고 네. 내 돈은 더 들어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방법이 지금 좋은 건 아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뭐 서수도권은 사실 매매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지방 광역시 같은 곳으로 가면 이제 분양권 중에서도 25평 뭐 소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분양가가 뭐 3억대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미리 사둘 수 있죠. 그럼 그런 애들은 분양가의 10% 있으면 일단 사둘 수 있으니까 3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가져가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본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잔금하는 시기에 보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대출이 70%까지도 돼요. 그러면 이분이 그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조금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파트에 실입주를 하는 방법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아, 방법이 있긴 있네요. 네. 머리를 쓰면. 네. 와, 진짜 이런 분 옆에 가까이 살고 싶다라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은 주변을 널리 이롭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네, 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이 책 덕분에 저희가 세비치 작가님을 뵙게 됐는데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돼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분양권이라는 좀 구체적인 네. 수단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어떤 얘기라도 좋은데 세비치 작가님의 지금의 꿈은 어떤 거예요? 계획? 지금의 계획?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되게 많이 꿈꿨어요. 멀리를 내다봤는데 그래서 그때가 돼야지 내가 행복하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저도 이제 중간중간 힘든 걸 많이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일상이 나는 되게 행복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에 있어서 제가 되게 행복한 시간이 저는 새벽에 항상 집 4시에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찍 일어나신다고 새벽에. 네, 그 글을 써요. 저는 글도 쓰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저는 매일 수영을 가거든요. 그 수영장 갈 때 정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슬리퍼 신고 수영장을 가요. 근데 그 일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더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자산에 대한 그런 돈의 결핍이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나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내가 이 순간이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주무세요? 4시에 일어나시면? 저는 저녁 10시에는 무조건 자요. 아, 그때 자야지 4시 일어나요. 딱 6시간 네. 주무시는 거네요. 네. 와,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또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제2, 제3의 세비치 작가님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신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한 번 뵙긴 좀 아쉬워서 저희가 다음엔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언제 또 어떤 얘기를 언제든지. 뵐수 있을까요? 진짜요? 언제든지 근데 대구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쵸? 어차피 임장을 계속 여러 군데 다니니까 오는 거 힘들잖아요. 서울에도 자주 오시나요? 서울도 자주 오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머지않은 시일 내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또 부동산 관련 대책들, 규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나올 때 저희 또 머니홀라의 새로운 패널 군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도 멀리서 오셨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셔서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스튜디오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데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